보내고 계실 텐데요. 다행히도 어찌됐건 다행입니다. 다행히도 일단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1.79 많이 올랐어요. 다우존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심 S&P 500 같은 경우 1.2.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5% 정도가 올랐거든요. 지금 역시 이런 것들이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들 전면 허용한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어찌됐건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부담을 줄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에서의 낙관론을 경계하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무엇을 먼저 보냐 하면은 희망을 먼저 보는 거예요. 희망을 먼저 보는 거고, 따라서 미국도 시장 자체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우존스 올랐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기술주들 상승세와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항공주들도 꽤 올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제 그 쌍둥이 매매한다고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렇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개선되는 게 눈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금리 자체도 조금씩은 좀 인하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금리 같은 경우에도 내렸어요. 미국의 30년물, 10년물, 20년물이 모두 조금씩 내렸습니다. 한 6bp라든가 10년물이 한 6bp 내렸죠. 그 다음에 2년물 같은 경우에도 7bp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1460원으로 뚝 지금 이제 떨어졌죠. 환율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N달러보다 나았어요. N달러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원달러가 좋았죠.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도 안정적으로 모습을 보여서 시장 외적인 면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내일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틀 연속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모두 양선을 뽑아냈으면 코스피가 지금 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부담이 갔었을 텐데, 코스피가 마침 금요일 날 음선 조정을 했어요. 0.5%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반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뭘 닮았으면 하느냐 하면 바로 S&P 500을 닮았으면 하는 거죠. 미국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S&P 500 신고가 나잖아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조금 진행될 수도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에 기대를 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 음선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동을 제대로 걸 수 있는 그런 뒤로 한 발짝 물러선 거예요. 한마디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고무줄 뒤로 당겨 놓은 상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 반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의 상황이 계속 지금 보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시장 여건은 나아지고 있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매도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3월 달과는 또 수급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4월 한 15일 넘어가게 되면 5월 달 근접하게 되면 어떤 시즌으로 접어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씩 실적 시즌에 접어들게 됩니다. 5월 15일까지 분기 실적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테마주들은 줄어들고, 그 시장 형태는 그렇게 될 거예요. 테마주는 가라앉고 이제는 실적과 우리가 아는 여타의 종목군들이 다시금 앞서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간에 걸쳐서 상승할 때 모멘텀이 부족했을 때 올라갔던 그런 광통신 관련 종목, 그다음에 양자 관련 종목군들은 일단 반등 시 물량을 맞고 갤갤거리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탄력도가 지금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대형주 쪽으로. 우리나라 증시는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보면은 지금 좋아도요, 돈이 많아도 모든 종목을 동시 패션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날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동시 패션으로 내리는 날은 저는 몇 번 봤어요. 요번에도 있었죠. 한번 이란 전쟁 났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이제 시장에 있을 때는 보면은 옛날에도 지금 리먼 브러더스 때,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때, 이런 때도 딱 발표하고 나서 전 종목 하한가였거든요. 뭐 전 종목 상한가 비슷한 것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내려갈 때는 동시 패션으로 더 손 붙잡고 내려가도, 올라갈 때는요,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한쪽은 꼭 조정받고는 내려가요. 남의 수급을 뺏어온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그간에 걸쳐서 그 역량을 발휘했던 테마주가 그 역량을, 상승 역량을 유지시키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테마주들 쪽에서는 눈 돌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눈 돌리지 말자? 우리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거래할 때 뭐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광통신, 광전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래 자체의 주문 가격이 시장가예요. 여러분들 절대 못 따라갑니다. 호까지 못 넣고 있으면요, 그냥 망해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손쉽게 됐다. 다행히도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것은 거래 기술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시니어분들이나 사실은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매도보다는요, 매수의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남들은 매도가 기술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매수 잘못하면은 그냥 매도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 되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종목이 들어왔을 때 살 때는 숨 3번 쉬고 사면 돼요. 1번, 2번, 3번 쉬고 사면 일단은 크게 오류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살 때 침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는 지금 대형주 내지는 시장 주도주 쪽으로 형성될 것이고, 테마주는 가라앉을 것이다. 실적주의 기반이 되는 전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투자는 조금 쉬워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종목은 쉬워지는데 투자 방법은 먹을 게 없을 거예요. 월요일날. 왜? 뻔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사고 싶어요. 대한항공 시가 무렵에 얼마에 지금 이제 물량을 사겠어요. 그렇죠. 플러스 최소한도 한 3, 4% 정도를 줘야지만 대한항공 사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얼마를 올라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겠어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물론 뭐 먹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그렇죠.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시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군들은 일단 보유하셨다가 10시 반 정도쯤에 아주 고점을 빵빵 때리고 있을 때 그때 한번 현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시가 무렵에 공략할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유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을 제외하고서 기술주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올라감이 좋았던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가 매수가 괜찮습니다. 프리마켓 시장 시가 매수에서 한 번 팔고요. 2번 정도 나올 거예요. 팔고 사고가. 그 다음에 시가 무렵에 매수해서 시가 무렵 9시 30분 부근에, 8시 30분 부근에 한번 팔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본장 들어가기 전에 좀 강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메커니즘상 8시 30분에서 8시 40분 사이에 일단은 그 본장에 있던, 프리마켓 본장에 있던, 프리마켓 시장에 있던 그러한 이제 넥스트 종목이 가능한 종목군들 쪽으로는 빠질 거예요. 빠져서 사고 싶은 그러한 지금 현재는 넥스트 종목이 없는 것 쪽에서 시간의 종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8시 40분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점은 두 번 나와요. 프리마켓 시장에서 8시 30분 전에 8시 40분 이후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팔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본장 들어가면 9시부터 9시 30초, 정확히는 9시 한 5분 정도 수준에서 주가의 흐름 반전이 갈릴 거예요. 모든 종목이 다 안 올라가요. 그리고 가도 흔들렸다 가지. 일반 우리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요, 막 끌어올리는 그런 지금 현재는 미련한 짓거리 안 합니다. 일단은 팔아버리고 내려가면 사요. 자, 그러면 9시서부터 9시 5분 사이에 주가가 왕창 흔들릴 때 매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12시 정도쯤까지 고점이 한 10시 반서부터 12시까지 고점이 나오고, 그 이후서부터는요, 전강 후양 내지는 전강에서 그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지금 금액은 종합주가지수는 S&P 500은 현재의 상황이 이란과 미국과의 그런 협상이 타결된 것을 감안해서 움직이는 지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지금 조금 있으면은 나오겠지만 하이닉스 반도체의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좋아질 것을 또 일부 감안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강이 나오면 후반에는 분명히 물량을 맞고 갤갤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초반 부분으로 매수하고 프리마켓 한번 매도, 그 다음에는 오전장 초반에 본장에서 매수 이후 9시부터 9시 5분 사이에 한 10분 사이에 매수 이후, 그 다음에 다시 10시 반 이후에 매도, 그리고 현금화 전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보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이 올라가면 경계성 물량이 다음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굳이 지금 상태에서 주식을 갖고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술의 경지에 있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전쟁 협상은 특히나. 지금 현재는 좋은 걸 주고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이거 안 내놓으면 너희들 다 머리 쪼개놓는다, 막 이런 식의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급속하게 냉각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 뭡니까? 여태까지 연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종목의 특성상 지금 좀 틀려지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일단은 현금화를 뒤에 가서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험 부담이 적은 종목군들로만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종목을 나열을 좀 해볼까 하는데, 그 나열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종목 숫자가 좀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술주 쪽입니다. 그렇죠. 기술주 쪽이기 때문에 기술주 쪽으로 볼 때는 대표적인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도 기술주로 놓죠. 왜냐하면 이게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차,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이 네 종목이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후단에 가는 것은 일단은 삼성전기와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흐름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으로 놓고 볼 때 이 기술주들은 SNS텍, 그 다음에 조정을 했던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엑시콘, 그 다음에 네오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RFHIC는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YMT, 그 다음에 이제 펨트론, 프로텍, 코세스, 이런 종목의 기술주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흐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최근에 기술주들이 지금 이제는 실적을 계속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VM 같은 경우에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VM 같은 경우 일단 흐름 자체가 개선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조정의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오케스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스전자도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그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약간의 전환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담이긴 합니다만 가격을 유지시킬 거예요.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가격을 지금 현재는 좀 유지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최근에 증권사의 평가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많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은 일부 한 20% 정도 내외의 상승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키스전자도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주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마가 어느 쪽에 있냐면 이 기술주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는 HVM,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제가 추천은 아니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전 추천 안 하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19%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빼고 HVM 사실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HVM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트리가이 이런 종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대신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대신에 미래에셋 증권을 이쪽에 제가 우주항공 쪽에 제가 집어넣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 흐름은 좀 우주항공 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과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서 에너지는 미국이 좀 빠졌는데 제가 말하는 에너지는 에너지 재건입니다. 에너지 재건 쪽에서는 삼성 E&A 그렇죠. 최근 삼성 E&A 같은 경우가 조정을 좀 고점에서 좀 했어요. 5만 그 삼성 E&A가 49,550원, 850원 밀려서 끝났는데 넥스트에서는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S&T 에너지죠. S&T 에너지의 냉열 교환기 부분에서는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55,200원이거든요. 여태까지 하락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해서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부담이 없어요. S&T 에너지가. 사실은 제가 이제 제일 눈여겨보는 그런 종목인데 3일 연속해서 어찌됐건 간에 3일 연속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음선 모습에서 지금은 양선의 모습으로 양전환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KRX로 보면 음선인데 그 통합 가격으로 보면 마지막 날 금요일은 양선 전환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양전환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도 일단은 해보게 됩니다. 지금 비기술주 쪽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비기술 쪽에서 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 일단 주가의 흐름 자체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매우 높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 중에서는 일단은 그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고용 같은 경우가 일단은 강력한 그런 지금 현재는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있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시가 무렵에서 3% 이내에서만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시장은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으나 전약 후강이 아니라 전강 후강이 되면 좋겠는데 전강 후양 내지는 전강 그 다음에 후에는 그대로 유지 요 정도 선에서 시장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느닷없이 올라가는 거를 쫓아서 올라타면 계좌 녹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8949 할 수 있죠. 말씀드렸고, 중기적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도 매수 시점이 정확하게 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증권 쪽. 자동차와 증권 이런 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나 단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8949가 한 번 정도 나오겠지만 두 번 나오겠죠. 그런데 초반에 추격 매수하게 되면 100% 걸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 때는 제 말씀을 꼭 명심해 주세요. 숨 3번 쉬고 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안정화되어 있지만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